잠깐만. 아, 물이 없잖아. 시모노세키 방면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이 뒤에 이 베푸 타워 3층에 있는 캡슐 호텔에 묵었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내부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샤워 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만족스러운 게 침대가 푹신푹신했어요. 그래서 꿀잠 잤습니다. 너무 꿀잠 자가지고 문제가 8시간 넘게 자버렸어. 오늘은 그리고 저는 키타큐슈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또 키타큐슈 가는 길에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잖아요. 제가 쿠마모토에 있을 때 그런 곳을 좀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도중에 포케우타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못 갔잖아요. 그 운젠 온천 있잖아요. 거기서 아침에 찍고 그 다음에 쿠마모토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아침에 고양이들은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완전 깜빡하고 있었어요. 이게 쿠마모토에는 문제가 포케호타가 없습니다. 우사라는 시에 미군 비행기가 일본에 폭격한 그 잔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잔해도 남아있고, 그 잔해가 지금 연못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잔해도 보러 가고, 그리고 어떤 벙커, 옛날에 사용하던 시설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좀 그런 유적들이 좀 남아있어서 보러 가겠습니다. 역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백부역으로 갈게요. 백부역은 저쪽입니다. 결국 못 먹고 가긴 하네요. 이렇게 어그로 끄는 교자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어제 처음 보는 라면집에서 맛있는 교자 먹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오래돼 보인다. 빠치코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장사가 되는 걸까요? 한 명도 없어. 안 보여.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한 건가? 이럴 수가. 한국어 써져 있어요. 영업시간 10시부터네. 아직 영업을 안 한 거구나. 아니, 한국인들 가요? 빠친코? 저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아닌가? 저 정도는 괜찮나? 금액 제한 있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근처에 그냥 민간만 있는 동네였어요. 그 작은 동네에도 저는 쓸로 빠친코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줄 섰어. 줄 서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저게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나 봐요. 얼핏 듣기로는 뭐 게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게임이 재밌어서 가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 백부역에 도착했을 때 영상 못 찍었는데, 여기 열차 열리고 나서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백부라고. 그거 좀 녹화하고 싶어가지고요. 들어보세요. 귀엽습니다. 저희가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야나기가 우라 역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역사가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드톤으로 많이 꾸며놓은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분위기를 한참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 지명수배자 포스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릴 수 있나 봐요. 저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좋거든요. 대여비가 300엔이고 빌리는 곳이 어딘지 좀 확인해 볼게요. 앱으로 들어가니까 관광 안내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닐 곳이 자전거를 탄다면은 여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일본에서 그런 카미카제용 비행기를 여기다가 숨기는 용도의 벙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벙커도 가고, 여기가 폭탄으로 만들어진 어떤 연못이 있고, 여기가 뭐 정비소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게 우사 해군 공군 유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전거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멀어. 그 관광협회라는 곳이 여기서 이미 걸어가는 데만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그거 갈 바에 발걸음으로 그냥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걷겠다. 화이팅! 이런 자전거라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싶네요.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특히 이 우사시가 또 인구 5만 명이 안 된대요. 그 와중에 여기 야나기가 우라가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논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유적들도 다 논밭 위에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관광지화가 안 돼 있어서 방치되고 있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인가? 부터 조금 조성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화장실도 두고
안내 표지판도 두고 앉을 수 있는 벤치라든가 주차장도 잘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요거를 둘러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렌탈해서 차로 많이 다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아요. 어쨌든 오, 집이 엄청 고급집니다. 우와, 부장갑다. 다 논밭입니다. 다 논밭이에요. 저 멀리까지 다 논밭입니다. 산도 많이 없어요. 여기 논밭 가꾸기에는 정말 좋은 동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도 보니까 저쪽은 그냥 바다더라고요. 주변에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다 보니까 심심하네요. 가면서 우사시와 관련된 태평양 전쟁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죠. 여기가 주요 해군 항공기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미카제 같은 거 있죠. 그 카미카제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를 은폐를 하던가 그 항공기 운전수들 있죠. 그 항공기 운전수들을 교육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품들을 수리하거나 낙하산들도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장소였다고 해요. 1939년 10월쯤에 우사 해군 항공대가 설치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 말기쯤에 1945년대에 미국이 일본의 이오지마 섬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쯤만 되더라도 일본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인의 사망자가 7만 명이고 미군의 사망자가 또 10,000명 정도였어요. 미국이 결국엔 또 대공습을 합니다. 이번 혼슈에 대공습을 했죠. 원래는 바다에서 전투를 하고 그랬는데 섬이나 이런 곳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본토로 공격하게 됩니다. 1945년 3월쯤인가에 도쿄를 공습을 합니다. 그 도쿄 공습으로 인해서 인구수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도쿄만 공습을 한 게 아니고 그걸 시작으로 일본 전역을 공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 중요한 시설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우사에 있는 해군 공군기지가 메인 또 타겟이었다고 해요. 이 우사 일대에 공습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들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 우사시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의 유적들입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사망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돼요. 이거 본토로 습격을 해도 되냐. 왜냐면은 일본인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래서 미국이 결국 비장의 수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맨하튼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개발된 원자폭탄을 결국에 일본에 투하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 리틀보이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서도 항복을 안 하니까 두 번째 나가사키, 제가 여행 첫날 때 봤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그 원자폭탄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팬맨이라고. 이런 식으로 결국 두 개의 원자폭탄을 맞고 나서 일본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막을 이루게 되죠. 이런 대화를 이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평화롭지 않나요?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와, 이런 시골에도 집을 잘 지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풀들도 잘 깎아놓지 않았어요. 집도 고풍스러워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소나무도 잘 가꾸시고 멋있으십니다. 첫 번째 유적 찾았습니다. 와, 저 건물에 구멍들이 엄청 많아요. 저거 다 포탄의 흔적들이었겠죠? 총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쫙 쐈다든지. 와, 그때 그 시절의 느낌이 엄청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멍들이 진짜 많아요. 발동기 시운전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의 시범 운전을 하는 곳이었나 봅니다. 엔진 조정장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비행기를 두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하거나 좀 엔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랬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었네요. 근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네요. 이런 초석에다가 엔진을 두고 테스트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레일을 달아가지고 이동을 시키거나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초석이 있죠.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게 배수관이었대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배수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하수 시스템도 그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우와. 조정장은 뒤로 하고 그 다음 유적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엔진 조정장이 4개밖에 없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그 일본의 시절에는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군수 지원도 잘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메인 기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만큼 뭐 엔진이 뭐 삐리하더라도 투입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삐리한 것들은 카미카제라는 명목으로 자폭을 시키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좀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유적입니다. 여기는 아까 엔진 정비소랑 다르게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2층이네요. 낙하산 정비소랍니다.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는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이거는 벽돌 건물입니다. 낙하산 테스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벽돌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좀 한번 볼까요? 와,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확실히 뭐가 없어요. 근데 기둥 가운데 2개 있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된 모습입니다. 뭔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형상이 좀 전시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단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무너지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낙서가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여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도 한번 보죠. 이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옛날에 미군이 찍었던 사진이래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고화질로 찍은 사진인가 봐요. 와, 이거 화장실이었던 것 같죠? 그죠? 화장실이고 밑에 배수를 통해서 오물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빨래가 있네. 여기 사람이 살았나? 그리고 이렇게 창문도 잘 있었습니다. 낙하산 정비소 잘 봤습니다. 이 벽돌 건물이 1939년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한 번쯤 오시면은 약간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나실 겁니다. 세 번째 유적으로 떠나볼게요. 이런 식으로 유적의 위치랑 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0m만 가면 되네요. 와, 이건 참 신기하게 생겼다. 넷탄식 콘크리트 조건물 건축물이죠. 엄청 튼튼하게 지었다는 뜻이에요. 탄을 맞아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어떤 배수로가 있네요. 뭔가 우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여긴 메워져 있네요. 여긴 물이 있고요. 딱히 설명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옆에 있는 건축물 지었을 때 지었던 어떤 건축물이었던 것 같아요. 진입하지 말라네요. 따로 올라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풀을 심어놨어요. 그만큼 위에서 보이는 비행기에서 이 건축물이 안 보이도록 숨긴 거겠죠. 바깥에서 보이는 안쪽 풍경입니다. 울립니다, 소리가. 옆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가 또 쳐져 있고 안에 방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엄청납니다. 뭐 한 40cm 좀 넘는 것 같은데요. 뒤편에도 부서진 흔적의 유적이 보입니다. 이 옆에 있는 유적은 물 그리고 연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우사 해군의 항공대의 수신, 그러니까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설이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궁금해하던 폭탄의 흔적으로 남은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못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논밭 어딘가에 있습니다. 폭탄 연못, 이름 대박이지 않나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손님이 계셨네요. 2마리나. 연못이 저 아래에 있고요. 이 위에 이 건물은 위에서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원래는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적을 잘 보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물이 없잖아.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럴 수가. 물이 다 말라버렸네. 비가 많이 안 왔나 봐요, 최근에. 그래도 비가 오면은 물이 찰 것 같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생긴 웅덩이고 그 웅덩이에 물이 받쳐져서 생긴 연못이라고 합니다. 약 폭이 10m 정도라고 합니다. 옛날 사진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웅덩이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건물도 세워놨고 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울타리도 잘 쳐놨습니다. 논밭이라 그런지
아, 시야도 확 트여져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위에서 보는 전망이 더 좋은데요? 와, 진짜 동그랗게 생겼죠? 아쉽습니다. 이게 점점 메마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다 물이 꽉 차 있었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우사시에 있는 일본 해군의 항공기지들 잘 살펴봤고요. 결국에는 일본 자국민들한테는 씁쓸한 과거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적을 잘 관광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우사시에 있는 유적을 잘 살펴봤고요. 저는 이만 키타큐슈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야나기가우라역 가고 있는데 또 우동집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 진짜 집밖에 없어가지고 음식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가 있네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아, 히토리 데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뭔가 정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저 오고 나서 줄 서고 있을 만큼 사람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맛집인가 봐요. 이게 메뉴 바뀌는 메뉴라고 합니다.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특이해요. 그 소스가 살짝 시큼해가지고 달달하면서도 간장 맛이 납니다. 맛있어요. 국물과 합격.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 국물 마실 때마다 들어오는 이 튀김가루가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미역이 맛있어요. 일반적인 그 간장 우동 맛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밥 말아 먹고 싶네요. 아, 여기 우동집 맛있네.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동을 잘 못하는 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토핑을 좀 많이 때려 넣는다든지 베리에이션을 많이 넣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저기는 굉장히 기본적인 미역만 들어간 우동이에요. 네. 국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대만족입니다. 밥까지 말아서 다 먹었습니다. 제가 키타큐슈 쪽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거기에 그 모지코라는 데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모지코도 있고 그 위에 바로 혼슈랑 연결되는 시모노세키가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해림대 많이 걷네요. 네, 모지항에 도착했습니다. 모지코죠. 여기도 엄청 날씨가 좋습니다. 이게 뭐지? 끝역이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나가도록 하죠. 역사가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하네요. 이런 나무 칠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레트로해요. 그리고 약간 샹들리에를 표현하는 저런 등 같은 것들 굉장히 고급진데? 여기 앞 광장입니다. 오, 광장도 엄청 크게 꾸며놨네요. 이런 건물들도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 오, 약간 유럽풍이네. 네, 어쨌든 모지코 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에 건물들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와봤어요. 이 모지코가 일본 3대 무역항이래요. 또 음식점도 많고 관광객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건너온 저 다리를 통해서 낀 이 바다를 통해서 바라본 뷰가 너무 이쁩니다. 진짜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항구에서 유명한 음식이 야끼 카레라고 하더라고요. 카레를 한번 굽나봐요. 그래서 카레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서 여기 있다. 이게 야끼 카레래요. 야끼 카레. 못 참고 시켜버렸습니다. 코로케가 올라간 야끼 카레예요. 비주얼 죽이는데? 먹어볼게요. 치즈를 타다키 한 것 같아요. 안에 밥이 있습니다. 오, 맛있다. 여러분, 그 치즈 구웠을 때 그 맛 아시죠? 그 맛이 딱 풍겨오는데 너무 맛있네. 근데 이 치즈 타다키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다. 그리고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터트려 먹는 건가 이거? 터트려도 되겠지? 와, 비주얼 미쳤다. 개인적으로 이런 카레 고로케 엄청 좋아하거든요. 감자 섞은 고기 다짐을 튀긴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자꾸 이런 거 맛있는 거 주변에 있으면은 돈 털린단 말이에요. 행복해. 이러니까 여행하는 맛이 나지. 진짜로 잘 먹었습니다. 카레. 오이. 저희가 오이. 저희가
이 일본 비둘기도 사람을 안 겁내네요. 와, 이쁘다. 경치 너무 끝내준다. 아니, 저런 신문물을 걷는 것도 좋아요. 천천히 이런 풍경들을 쭉 보면서 다양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걷는 것, 뛰는 것, 그리고 설거지하는 거, 제가 이거를 싫어하진 않는데 그 이유가 멍 때릴 수 있거든요. 멍 때리면서 단순히 그 행동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잖아요. 뛰는 거면 뛰는 거,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거. 그럴 때 생각이란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여유롭게요. 그것도 어떤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막 뛰어다니거나, 이번 시간에 여기 갔다가 저 시간엔 여기 가야 되고 막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여행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유로운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풍경을 언제 또 보겠습니까?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다니는 거지, 또 앞으로는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생기거나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엄청 이것들을 많이 해둬야지 막 플랜 짜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똥 철학이 없고요, 그냥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포케오타 트로피우스입니다. 트로피우스는 풀비행이잖아요. 살짝 여기랑 안 어울리는데 약간 바다와 연관돼 있는 포켓몬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래도 8일차 포케오타 성공적으로 인증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칸몬대교가 너무 이쁜데요? 차들로 잘 다니고 워낙 높아서 그런지 큰 배도 잘 지나갑니다. 와, 저 위로 언젠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달려보고 싶네요. 기회가 될까요, 언젠가?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저 칸몬대교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교는 차가 다니지만 그 아래 자전거 그리고 사람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지하 터널이 있답니다. 지하 터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해요. 이 해협을 따라서 쭉 걸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사시는 분은 매일 요 배가 지나가고 이 대교가 보이고 그리고 이 바다가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부럽지 않나요? 매일 보면 또 지겨우려나? 그리고 해가 저 서쪽에서 지면서 노을이 이쁘게 질 것 같지 않아요? 부럽습니다. 저 아저씨인가? 칸몬 해저 터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하로 다른 현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를 통해서 말이죠. 약 1km 약간 안 되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내려간 것 같아요. 지하입니다. 뭔가 광장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키타큐슈의 모지고요. 지금 여기서 쭉 이동할 겁니다. 이게 거리가 780m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걷고 있어요. 시모노세키 방면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로 갔다가 저 중간 부분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V자 형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설은 꽤나 레트로해요. 이 해저 터널이 처음에 개시된 게 1939년이라고 해요. 1939년에 시작을 했는데 1945년에 일본이 또 패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시 공사가 멈췄답니다. 그러다가 1952년인가 다시 개시를 해서 완공된 거는 1958년이라고 하네요. 지금 거의 한 70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60년이 넘어가지고 살짝 레트로해요. 뭐 그래도 해저 터널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 이거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보는 무료랍니다. 그냥 산책 삼아 걸어올 수 있고 주변에 사는 시민분들은 그냥 마실 나오듯이 걸어 다니신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자전거나 어떤 원동기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따로 요금을 낸다고 하네요. 근데 따로 요금을 거두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제가 지금 탈 때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요금을 걷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바닷물일까요? 약간 뚫려 있는 건가? 그리고 물이 좀 새고 있어요. 이 물이 새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터널에 구멍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괜찮겠죠?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칸몬 스트레이트. 시모노세키와 모지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인 것이죠. 시모노세키 도착. 시모노세키 쪽에서 바라본 모지입니다. 큐슈 안녕.
좀 있으면은 일몰이라서 노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또 시모노세키역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모노세키역을 통해 가지고 제 숙소를 잡아놓은 코쿠라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데 또 걸어가 보실까요? 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냥 길 한복판에 신사가 있어요. 또 그걸 위해서 만든 신호등. 대박입니다. 대관람차까지 있습니다. 타는데 2,000엔이랍니다.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이제 시모노세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 육교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시모노세키 국제터미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배로 타고 오신다 하면은 저쪽에서 도착하실 거고, 저기서 도착하셔가지고 시모노세키역 쭉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모노세키역 주변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걸로 보여요. 여기 시모노세키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인이 벌써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여기 한국과 가까울 뿐더러 후쿠오카 다음으로 한국인이 배로 많이 오는 동네라 그런지 벌써부터 한국인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또 먹거리도 풍부하고 바닷가 근처여서 뷰도 괜찮고, 아니면 전망대, 칸몬대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광화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시모노세키 역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앞입니다. 네, 코쿠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 숙소를 넷카페로 잡았어요. 넷카페는 처음이에요. 사실 원래는 최저로 캡슐 호텔을 잡는 거를 항상 생각해 왔는데, 또 넷카페에서 숙소를 잡는다면은 훨씬 더 숙박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여기 넷카페가 먹을 게 풍부하다고 해요. 특히나 우동이나 카레를 공짜로 준답니다. 고마워. 체크인 오늘 시마스. 제 방이 여기 자래요. 이렇게네. 그래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짐을 둘 수 있는 공간도 꽤 넓어요. 이렇게 짐을 또 놓을 수 있고, 여기 컴퓨터도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사용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책상 위에서 뭘 먹거나 뭔가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이상한 게 많네요. 도대체 넷카페에서 결혼하자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결혼 정보 업체가 있겠죠. 딱히 할 거 없네요. 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료수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우동을 삶아가지고 국물로 해가지고 우동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빵이 있고요. 이게 카레인가 봅니다. 좀 이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 오늘 카레를 먹긴 했는데 또 먹고 싶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동, 카레, 음료수까지 다 챙겼어. 싹 다 졸였어.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